자, 그러면 피부 타입별 최적의 시술 조합은 무엇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0대, 50대라고 해도 피부 상태와 문제점이 개인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한번 각각의 적합한 시술 조합을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40대 초중반의 초기 처짐형. 이런 분들은 눈가나 목선에 약간의 처짐이 시작된 상태로 아직은 스마스층의 변화는 크지 않지만 콜라겐 감소로 인해서 진피층 변화가 시작된 단계입니다. 이 유형에 적합한 시술 조합은 에너지 장비로는 고주파 시술, 그 다음에 프랙셔널 레이저를 필요시 추가를 하고 이 정도로 초기 처짐을 갖다가 극복하는 그런 방법이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시술은 3, 4개월에 한 번씩 좀 규칙적으로 하셔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조합은 진피층의 콜라겐 생성을 촉진을 하면서 피부 탄력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고 아직 스마스층의 변화가 크지 않기 때문에 하이프 대신 고주파 정도의 관리로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에 중증도로 처짐이신 분들은 볼과 턱선의 처짐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표정을 지을 때가 아닌 안정적인 상태에서도 주름이 관찰되는 단계입니다. 스마스층의 변화가 시작이 되었고 진피층 콜라겐의 감소도 상당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때는 더 깊이 들어가는 하이프 계열의 장비가 메인으로 좀 들어가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고주파를 포함을 하고 프랙셔널 레이저를 포함을 해서 콜라겐 생성을 갖다 더 유도를 하는 그런 방식이 좋겠습니다. 하이프 시술과 고주파를 같이 하는 요즘 울서마지 이런 시술을 많이 하는 게 딱 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다른 하이프와 고주파의 콤비네이션도 다 괜찮고 이런 시술을 하고 나서 약 한 달 정도 후에 프랙셔널 레이저를 한번 해주면 좀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합은 스마스층부터 진피 표피층까지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고요. 하이프로 깊은 층을 리프팅하고 고주파로 중간층 콜라겐 생성하고 프랙셔널 레이저로 진피 표피의 재생을 촉진을 합니다. 세 번째로 50대 중반 이상의 고도 처짐형인데요. 고도 처짐형은 피부 처짐이 상당하고 볼륨 손실이 동반된 상태입니다. 표정 주름이 깊어지고 가만히 있는 휴식 상태에서도 뚜렷한 주름이 보이고 턱선 무너져 있고 이중턱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앞서서 말한 에너지 장비랑 프랙셔널 레이저 뿐만 아니라 실리프팅을 같이 콤비네이션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실리프팅으로 즉각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는데 너무 피부가 힘이 없으면 실리프팅 효과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술의 순서의 조합이 중요한데 에너지 장비를 좀 써서 피부를 약간 힘을 생기게 하고 그 다음 실리프팅을 하는 그런 병원도 있고 그 다음에 아예 당겨놓고 에너지 장비로 피부를 튼튼하게 하는 그런 병원도 있고 각각 병원마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도로 처진 경우에는 에너지 장비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 실리프팅이 좀 같이 들어가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복합형입니다. 피부 처짐과 기타 다른 문제가 합쳐져 있는 중년이신 분들이죠. 탄력 저와 함께 색소 침착이나 혈관 확장, 지루성 피부염, 모공, 흉터, 다양한 피부 문제가 함께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는 어떻게 추천을 드리냐면 색소 침착, 혈관 확장, 모공 확대 이런 거를 치료를 하기 위해서 보통은 한 달 정도 간격으로 병원에 오는 피부 프로그램에 보통 들어가게 됩니다.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기타 문제를 규칙적으로 해결을 해 나가다 보면 어느 정도 피부에 또 탄력이 생기고 좋아지는 효과가 있는데 탄력만을 목적으로 하는 시술에 비해서는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메인이 되는 기타 문제를 갖다가 치료하는 프로그램 안에서 치료를 하다가 중간에 파이프나 고주파를 이용을 해서 한 번씩 탄력 시술을 주는 그런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짜서 관리를 하는 게 복합형이신 분들에게는 탄력 관리에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조합은 병원마다 많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한 달씩 오시면서 색소나 모공이나 지루 피부염, 민감 피부염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잡아주고 그 사이에 초음파나 고주파를 이용을 해서 탄력을 주고 이걸로 탄력을 주기에도 너무나 모자란 경우에는 실리프팅을 추가하는 그런 방식으로 복합형인 경우에 개선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0에서 50대 피부 탄력 회복을 위한 시술 조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최적의 시술 조합을 위한 핵심 원칙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맞춤형 접근입니다. 연령대가 같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시술 조합이 효과적인 건 아닙니다. 개인의 피부 상태, 문제점, 생활 패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맞춤형 시술 계획을 하는 게 좋겠다. 두 번째, 다층적 접근입니다. 40에서 50대 피부 변화는 표피부터 스마스층
중년층까지 여러 층에서 일어납니다. 따라서 각 층별로 타겟팅하는 다양한 시술을 복합적으로 조합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요. 세 번째는 점진적인 접근입니다. 단기간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탈이 나기 마련입니다. 최소 1년에서 2년 정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는 것이 피부에 부담도 적고 자연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너무 급하면 실리프팅 같은 걸 통해서 초기 효과를 빨리 내는 방법도 없진 않습니다. 네 번째, 지속적인 관리입니다. 에너지 시술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시술 후 적절한 홈케어랑 정기적인 유지 관리를 받는 것이 중요하고, 심지어 페이스 리프팅을 하고 난 안면 거상을 하고 난 이후에도 그대로 그냥 놓는 게 아니라 이런 에너지 디바이스를 이용을 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하는 게 수술 후 효과를 더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섯 번째, 현실적인 기대입니다. 이런 리프팅 시술들이 효과가 있긴 하지만 수술적 리프팅과 같은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지속기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너무 기대치를 높게 가지면 이제 수술로 가시는 게 맞고, 수술은 무섭고 적당한 결과를 원한다고 하면 현실적인 기대치를 가지고 오늘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가지고 시술을 받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40에서 50대는 피부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적절한 관리를 잘하면 기대 수명이 늘어난 60대, 70대까지도 건강하고 아름다운 외모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게 시작했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도 없죠. 언제 시작하더라도 지금이 제일 빠른 시기니까 꾸준한 관리는 분명히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시술을 고려하실 때 공장식으로 찍어내듯이 정해져 있는 프로그램을, 비용을 지불하고 시술하는 것보다는 본인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짜주고 거기에 맞는 상담을 깊이 있게 해주는 그런 병원을 잘 찾아서 본인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해안을 가지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